전남도가 5월 한 달을 봄 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행 기간 다양한 행사와 특화된 상품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순천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연중 문화예술 공연이 열립니다. 이달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공연에는 150여 개 문화예술팀이 참여합니다. 문화도시 광주는 그 명성에 맞지 않게 미술시장 저변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립미술관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젊은 미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호남권 자벌드 유치를 놓고 지역자치단체 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자벌드는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인데 광주와 순천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의 절반을 봄 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에 남도에 특화된 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요즘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쌀문화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쌀피자를 만드는 체험에 흠뻑 빠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직접 감자탕을 만들어 먹어보는 점심이 더 맛있습니다. 今天我们学了你们韩国的料理，学起来简单，吃起来口味也好。我回到中国的话，一定会做给家人吃。 한복을 입어보는 이색 체험도 오래 기억될 추억입니다. 전라남도는 봄 여행 주간에 시군별로 70여 개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특히 대표 상품인 남도 문화 산책은 문체부에서 지원한 8천만 원에 지방비 5천만 원을 보태 다양한 관광객 맞이 행사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도문화산책은 목포, 영암, 신안을 중심으로 역사유산, 남도소리, 남정화 등 문화유산 테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도내 300여 개 관련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남도 문화를 돌아보는 순환버스도 운행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주말에는 도립국악단 공연도 즐길 수 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도 남도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고라 순천은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6 아고라 순천이 6개월여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아고라 순천은 지난 23일 조례호수공원 퓨전국악과 한국무용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1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조례호수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등 지역 30여 곳의 거점별로 18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 무대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 2016 아고라 순천은 지난해와 달리 장소에 맞는 팀을 선별해 공연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됩니다. 또 프로와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됩니다. 함께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추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들에게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테고 또 공연 후에 느끼는 만족감도 서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순천은 지난 2013년 순천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돼 이제 시민 참여형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의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 또 시민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600여 차례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연 무대를 가진 아고라 순천. 아고라 순천은 이제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가 문화도시라고는 하지만 많은 갤러리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을 정도로 미술시장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6번째 사립미술관이 생겨 젊은 미술인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만화 주인공에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까지 일상에서 접했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간결하고 산뜻한 조각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팝아트 작품전이 대인예술시장 근처의 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주로 소개하는 이곳은 광주의 6번째 사립미술관입니다. 미술대 출신의 사업가와 후배인 전업작가가 의기투합해 상업갤러리로 개관했다가 비영리 미술관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인예술시장 근처에 자리 잡은 장소의 특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 전당과 지역의 문화 역량을 연결하는 게 이 미술관의 목표입니다. 청년 작가든 그리고 기성 작가님들이든 모두가 와서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불황과 미술 시장의 침체 속에 문을 닫는 갤러리까지 생겨나는 가운데 공익적 문화 공간을 자임하고 나선 이 미술관은 청년 작가들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약간 좀 지금 이게 뭐지 할 정도의 작품들이 좀 그런 작품들도 좀 선보여 줄 수 있을 곳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양성과 공존을 추구하는 이 미술관은 앞으로 대인시장 작가들과 협력하고 예술의 거리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구도심 미술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126주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율촌 해룡산단 출퇴근 버스 운행 개통식이 오늘 순천 팔마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노사민정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노동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 진작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율촌 해룡산단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율촌 해룡산단 출퇴근 버스 개통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참배객 수는 9만 2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배객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국내 참배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는 5.18 기록관과 문화전당 등으로 참배객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3년 전 민주당 주도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기념식에서 재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재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20대 총선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일 박준영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공천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6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5월 첫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FC가 모두 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늘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경기에서 스테보 선수가 2골을 넣으며 후반 37분까지 3대1로 앞서갔지만 경기 막판 3골을 허용하며 4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광주FC도 성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성남의 티아고와 황의조에게 연속골을 허용해 0대2로 졌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9위, 전남은 11위로 중위권 도약에 실패했습니다. 60대 관광객이 유람선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신안군 홍도 병풍바위 앞 해상을 항해하던 유람선에서 관광객 61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유람선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일행들과 함께 홍도 관광으로 온 이 씨가 선 밑쪽에서 통화를 하다 파도에 선체가 흔들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호남권 자벌드 유치를 놓고 전남 순천과 광주가 유치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감이 오는 3일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호남권 자벌드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광주가 인구나 위치 면에서 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정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호남권 자벌드 순천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지자체 간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남에서 마늘 재배 면적은 줄고 양파 재배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의 가격 상승으로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전남의 마늘 재배 면적은 5천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20여 헥타르 줄었고 양파는 9,500여 헥타르로 350 헥타르 늘었습니다. 마늘 가격은 도매가 기준 1kg에 5,861원으로 1,500원가량 올랐고 양파는 1kg에 1,623원으로 560원가량 올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월을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신호등 운영이나 유턴 허용,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시설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다음 달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 전남 지역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지역의 육아휴직자는 모두 4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5명, 3.7%를 차지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